70세가 가까운 지금도 드라마 3편을 동시에 찍는 베테랑 여배우 미순. 하지만 어느 날 평생을 바쳐 키운 외아들에게서 어머니, 이제 따로 사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동영상 시작 전 구독과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동영상으로 제작되기 원하는 사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채택되신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70평생을 카메라 앞에서 살아온 미순의 손이 떨립니다. 고급 호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촬영장으로 향해야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비싼 호텔에서 벌써 2달째입니다. 아들은 연락이 없습니다. 며느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엄마, 짐이 많으니까 엄마가 나가는 게 맞아요. 아들이 던진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돕니다. 80년대 그녀는 스크린을 평정했습니다. CF 하나에 수천만 원, 드라마 한 편에 억대 개런티를 받던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회사원 남편은 착했지만 무능했습니다. 집도 차도 아들 교육비도 모두 미순이 벌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 먹여 살렸어. 그녀는 늘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선물로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상속세 아끼려고 미리 증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그 집엔 며느리가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고 자신은 호텔 신세입니다. 미수는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여전히 카메라가 그녀를 원합니다. 하지만 집은 없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란 말인가.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날 촬영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미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차에 올랐습니다.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집에 가실까요? 응, 그런데 초밥 좀 사자. 애들이랑 같이 먹게. 미수는 아들 내외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급 초밥집에서 1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야, 엄마 초밥 사왔다. 같이 먹자. 미수는 신이 나서 테이블에 초밥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고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며느라기야, 간장 좀 갖다 줘. 미순이 자연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무겁게 일어났습니다. 그 표정, 그 한숨, 그 태도가 미순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야, 너 지금 표정이 왜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미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요. 아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미수는 당황했습니다. 뭐, 내가 뭐 어쨌다고? 엄마는 맨날 그래요. 며느리한테 함부로 대하고 밤도 늦었는데 늦게 들어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함부로? 내가 언제? 이제 우리도 따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미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집도 좁고 애기도 있고 엄마가 나가는 게 맞아요. 짐도 엄마가 더 적잖아요. 며느리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호텔 예약해뒀어요. 오늘 밤부터 거기 계세요. 아들은 냉정했습니다. 그날 밤 미수는 캐리어를 끌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초밥은 그대로 테이블에 남겨졌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친 미수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캐리어 하나, 핸드백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70평생의 삶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게 참담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쫓겨났다.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미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촬영장으로 향했습니다.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카메라는 그녀를 원했습니다. 미순 선생님, 오늘도 멋지십니다. 스태프들이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끝나면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수는 핸드폰을 수십 번 들었다 놨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수는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호텔방에서 소주를 마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촬영장에서도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감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응, 괜찮아. 미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수는 핸드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대로 버려지는 거야?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호텔비는 하루에 20만 원이었습니다. 2달이면 1200만 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버려질 사람이었나? 미수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미수는 호텔 책상에 앉아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들 명의로 된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들이 결혼할 때 선물한 것입니다. 당시 시세로 15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상속세만 몇 억인데 미리 주는 게 낫지. 세무사가 그렇게 조언했고 미수는 흔쾌히 아들 명의로 증여했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죽으면 아들 것이 될 텐데 세금만 아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그 집의 법적 소유주는 아들입니다. 미수는 그저 동거인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이젠 동거인도 아닙니다. 쫓겨난 사람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미수는 서류를 구겨 쥐었습니다. 80년대 그녀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CF 한 편에 5천만 원, 드라마 주연료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강남에 땅을 샀고 아파트를 샀고 주식도 샀습니다. 남편은 월급쟁이였습니다. 성실했지만 무능했습니다.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은 미순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 좀 내줘. 남편이 쭈뼛거리며 말하면 미수는 한숨을 쉬며 돈을 내줬습니다. 아들도 그렇게 키웠습니다. 외국 유학, 좋은 대학, 결혼 자금까지 모두 미순이 됐습니다. 엄마가 다 해줄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미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선물로 아파트를 준 것입니다. 아들 명의로. 우리 아들, 이제 가장이잖아. 명의도 아들 걸로 해야지. 미수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집이 내 거였다면 미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집이었다면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집이었다면 며느리가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적으로 그 집은 아들 것입니다. 미수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자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미수는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청순한 얼굴에 단정한 옷차림, 공손한 말투의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수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났네. 아들과 며느리는 연애 3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둘이 진짜 잘 어울려. 저렇게 사이 좋은 부부 처음 봐. 정말 인꼬 부부였습니다. 손잡고 데이트하고 눈만 봐도 웃고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미수는 그 모습이 예뻤습니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결혼 후에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미순에게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니, 편하게 쉬세요. 미수는 며느리가 기특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태어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육아에 지쳐 예민해졌습니다. 어머니, 아기 재우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미수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시끄러웠나? 어느 날 미순이 손주를 안으려 하자 며느리가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손 씻고 오셨어요? 응? 아, 씻긴 했는데. 그럼 손 소독제 좀 바르고 안아주세요. 며느리의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미수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더러운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육아가 힘들겠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애기한테 그렇게 말 걸지 마세요. 애기가 놀라잖아요. 어머니, 애기 분유는 제가 탈게요. 온도 맞추기 어려우시잖아요. 며느리는 미순을 배제했습니다. 손주와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미수는 서러웠습니다. 내가 할머니인데. 하지만 아들은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애 엄마가 예민한 시기니까 이해해줘요. 며느리와 아들은 여전히 인꼬 부부였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속에 미순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나만 빠진 거야. 미수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인꼬 부부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자신이 없었습니다. 미수는 매일 핸드폰을 수십 번 들었다 놨습니다. 아들의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낸 건 아들입니다. 먼저 사과해야 할 사람도 아들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외쳤습니다. 그냥 전화해. 목소리라도 들어.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촬영장에서 미수는 완벽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선 베테랑 여배우였습니다. 컷. 미순 선생님 정말 최고십니다. 감독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후배 배우들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연기 정말 대단하세요. 배우고 싶어요. 미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연기는 경험이야. 인생을 많이 살아야 해. 하지만 촬영이 끝나면 지옥이었습니다. 다른 배우들은 가족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촬영 끝났어. 집에 갈게. 엄마, 저녁 뭐 먹을까요? 미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쓰렸습니다. 자신은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집으로 모실까요? 응. 호텔로 가자. 매니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2달째였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서면 정막이 몰려왔습니다. 미수는 TV를 틀었습니다. 소음이라도 있어야 견딜 수 있었습니다. 룸서비스로 저녁을 시켰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맛이 없었습니다.
예전엔 아들이랑 같이 먹었는데 미수는 포크를 놨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들 사진을 봤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결혼식 사진.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가 진 거야. 자존심이 그녀를 가뒀습니다. 어느 날 촬영장 화장실에서 후배 여배우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회식이야. 애들 밥 챙겨줘. 사랑해.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수는 화장실 칸에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전화하고 싶어.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목을 조였습니다. 호텔 생활 70일째 되는 날, 미수는 촬영장에서 쓰러졌습니다. 대사를 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왔습니다. 선생님, 스태프들이 달려왔습니다. 미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제대로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미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근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연락할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미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야윈 얼굴, 꺼진 눈, 핏기 없는 입술. 내가 이렇게 됐구나. 80일째 되는 날 호텔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장기 투숙이시니 할인 적용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미수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통장엔 수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촬영장에서 동료 배우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미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들이 등을 돌리는 꿈, 며느리가 비웃는 꿈, 집에서 쫓겨나는 꿈. 100일째 되는 날 미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그녀는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새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을 사야 해. 아무도 날 쫓아낼 수 없는 곳. 강남, 서초, 송파. 좋은 동네의 아파트들을 검색했습니다. 10억대, 20억대, 30억대. 돈은 있었습니다. 통장에, 주식에, 예금에. 평생 모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미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아닌 분노였습니다. 절망이 아닌 투지였습니다. 내 집을 사고 혼자서도 잘 살 거야. 그리고 아들이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70의 나이에도 여전히 배우였습니다. 여전히 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 105일째 되는 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미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석 달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지냈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아들의 말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부탁이었습니다.
뭔데? 엄마 명의로 된 강남 상가 있잖아. 그거 내 명의로 넘겨줄 수 있어? 미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 라고? 지금 시세가 20억 정도 되는데 나중에 상속세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증여받으면 세금 아낄 수 있잖아.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계산적이었습니다. 미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 석 달 만에 전화해서 하는 말이 그거야? 엄마 어차피 나중엔 내 거 될 건데 세금만 아끼자는 거잖아. 세금? 지금 내가 세금 얘기를 하는 거야? 미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왜 그래? 화낼 일 아니잖아. 엄마한테도 좋은 거라고. 좋은 게 뭐가 좋아? 너 석 달 동안 한 번도 안 궁금했어?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엄마 바쁘시잖아. 촬영도 많이 하시고 TV 틀면 다 오고 호텔에서 지내는데 뭐가 불편한데. 아들의 태도는 무심했습니다. 미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 호텔에서 석 달을 살았어. 혼자 아무도 없이. 엄마가 호텔 싫으면 집 구하면 되잖아요. 돈 많으시면서. 돈? 지금 돈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 얘기해요? 엄마 상가 증여권 생각해 보세요. 세무사가 빨리 하는 게 좋대요. 미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엄마야. 돈 주는 기계가 아니라고. 엄마, 왜 이러세요? 증여 한번 해달라는데 그렇게 화낼 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미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내가 뭐였지? 너한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석 달 만에 연락이 상가 증여 요구였습니다. 안부도 미안함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이었습니다. 나 정말 ATM기였구나. 미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70평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수는 자신이 ATM기 같다는 걸 깨닫고 무너집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수는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였어? 80년대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벌어온 돈이 수백억이었습니다. CF, 드라마, 영화, 행사,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유학 보냈습니다. 집 사줬습니다. 차 사줬습니다. 결혼 자금 됐습니다. 그런데 나한텐 뭐가 남았지? 호텔 방 하나였습니다.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4명의 집도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미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야윈 얼굴이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들을 검색했습니다. 100제곱미터 이상, 최고층, 전망 좋은 곳. 이거다. 25억짜리 펜트하우스였습니다. 한강이 보이고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내일 당장 보러 가야지. 미수는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펜트하우스 보고 싶은데요. 내일 가능한가요? 네, 선생님. 몇 시에 오시겠어요? 오전 10시요. 전화를 끊고 미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기대였습니다. 다음 날 미수는 펜트하우스를 봤습니다. 넓은 거실, 드레스룸, 한강 전망. 마음에 드세요? 부동산 소장이 물었습니다. 네. 계약할게요. 지금요? 네. 현금으로 살게요. 부동산의 눈이 커졌습니다. 25억을 현금으로요? 네.
대출 필요 없어요. 미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주식 팔면 현금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미수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이번엔 아무에게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한 달 후에 입주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수는 웃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미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이야. 70의 나이까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없이, 며느리 없이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나 여전히 미순이잖아. 전설의 여배우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 달 후 미수는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새 가구를 날랐습니다. 고급 소파, 킹사이즈 침대, 명품 식탁. 모두 미순이 직접 골랐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진 집이십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감탄했습니다. 그렇죠? 내 집이에요. 온전히 내 것. 미수는 뿌듯했습니다. 이사 일주일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상가 증여권은 생각해 봤어요? 안 해. 미수는 단호했습니다. 왜요? 엄마한테도 좋은 건데. 난 너한테 줄 거 없어. 아파트도 줬고, 차도 줬고, 결혼 자금도 줬어. 이제 끝이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너 나 쫓아냈잖아. 석 달 동안 연락도 안 했잖아. 그러고도 내 재산 달라고?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그건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 없이도 잘 살아. 미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펜트하우스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미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뭐하러 왔어? 엄마, 이게 무슨 집이에요? 20억 넘는 집을 샀다고요? 아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응, 내 돈으로 샀어. 내 명의로. 엄마가 왜 갑자기 너한테 쫓겨나서 석 달을 호텔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미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그건 미안해요. 그때 제가 화가 나서 미안하면 다야? 너 석 달 동안 한 번도 안 궁금했잖아.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다시 같이 살아요. 우리 집으로 돌아와요. 싫어. 난 이제 여기서 살 거야. 혼자. 엄마, 너 나한테 ATM기 필요한 거잖아. 돈 필요하면 너희끼리 벌어. 미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의 놀란 얼굴을 뒤로하고 그날 밤 미수는 넓은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한강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70의 나이까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배우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드라마 제작사였습니다. 선생님, 새 작품 주연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좋아요. 할게요. 미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설은 계속됩니다.